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두 작품 갖고 왔습니다. 이제 책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어린이 문학 쪽에서 많이 알려진 작품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성인 문학은 아닌데 그래도 어른들이 좀 보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 예. 아니 그렇게 걱정하시면 하실수록 저희가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어른들에게 어울릴 법한 작품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 중에 몽상가들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청취하시는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동명의 소설 길버트 아데어의 소설 몽상가들이라는 작품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달라요. 근데 뮤지컬 제목은 홀리 이노센트라는 그런 뮤지컬 작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영화 몽상가들은 좀 파격적인 소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작품이 뮤지컬로 만들어진 거네요. 네, 영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뮤지컬도 아마 라이선스 작품이다, 외국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국내 창작진이 개발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고 영화가 아니라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서 영화랑은 좀 결말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서 또 공연을 가끔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혹시 영화 보셨던 분들은 요거 공연도 보시면은 좀 호기심이 생길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보지 않았어서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작품 저도 보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소감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작품 프랑스가 배경이거든요. 저도 이 작품 보면서 이제 여기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개회식 때 오프닝 쇼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 공연 공부하니까 더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의지, 혁명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좀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의지와 혁명이라니까 어떤 작품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예, 요거 줄거리 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에 있었던 영화와 예술에 대한 혁명,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 등장인물이 4명 나오는데 주요 인물이 이제 3명이거든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남매가 있어요. 이 남매 이름이 테오랑 이사벨인데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영화를 사랑하냐면 왜 영화 덕후들이 하는 이야기들처럼 평상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영화의 대사들을 막 인용해서 그렇게 노는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썸 타는 어떤 남녀가 있다고 하면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면서 영화 봄날은 간다.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 표현 방식들이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하튼 영화에 푹 빠져 있는 남매가 있는데 이 남매가 영화관에 갈 때마다 그것도 이제 예술 영화나 영화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화를 보러 갈 때마다 계속 영화관에서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인물한테 이 남매가 말을 걸 기회가 생겨요. 자, 이제 말을 걸게 되는 대상, 사람은 매튜라는 미국인인데 이 매튜라는 미국인 역시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하튼 이제 남매가 이제 매튜한테 말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매튜가 이제 쑥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이제 영화 얘기가 막 잘 통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막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떤 대사 얘기하면 이 영화 딱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쿵짝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셋이 영화의 제목 갖다가 퀴즈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아주 금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튜가 이 남매의 집으로 초대가 돼요. 그런데 초대돼서 가서 보니까 이 남매 사이가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남매랑은 좀 상상하기 힘든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매튜가 알게 되죠.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KBS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해 주시면 스포일러가 되는 거예요? 스포일러는 아닌데 파격적이에요. 네. 파격
지금 진행자님이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여하튼 그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되니까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줄거리는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줄거리 계속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남매한테 매튜라는 그 미국인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이들 사이에 이 남매 사이에 함께 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그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세 명이 그들만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이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68혁명인데 어떤 거냐면 프랑스 정부의 결정 때문에 영화관이 폐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 영화를 좋아하는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 맞춰서 영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막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테오와 이사벨 남매 그리고 매튜는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시위에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어린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해요. 매튜는 이제 미국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테오와 이사벨이 남매 특히 테오는 시위 현장에 나서야 된다고 친구들이랑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시위 현장에 나가지 않게 되는데 이 모습이 그 공연 중간에 나오는데 항상 본인들이 비겁하다고 욕했던 그들의 부모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모님이랑 그렇게 썩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세 명은 이런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계속해요. 이러면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이 세 명은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세 명만 있었던 공간 이 유리를 이 시위대가 던진 돌이 딱 깨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이 남매 그리고 미국인 매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요건 공연장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네. 밀당하는 거 아니고 정말 저희가 공연장에서 봐야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제 역할이 그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해서 여러분 공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려 드릴게요. 이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 생각보다 제가 그 공연 내용 스포일러까지 포함해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원작도 있고 원작 책도 있고 영화도 있으니까 내용 궁금하시면 참고하셔도 되는데 공연이랑 영화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좀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네. 기대도 되는 부분이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걱정은 뭐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영화 아까 제가 파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영화 몽상가들은 파격적인 영화로도 좀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서 공연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 부분이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무대화 시키면서 그런 장면에 포커싱을 둔 게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아직은 어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한테 의지했는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둔 작품이어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느낌은 그걸 완전히 삭제한 것도 아니어서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보는데 불편함도 없었기 때문에 좀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관이 소재인데 무대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무대를 영화관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 천에 흑백 영화를 계속 투영을 해요. 그 흑백 영화가 계속 보이는 상태에서 뮤지컬 배우가 이 영화 필름과 겹쳐져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연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묘하고 예술 같아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을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묘한 매력이 있는 작품일 것 예. 같은데요. 혹시 노래도 준비해 오셨어요? 예,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 뮤지컬 홀리 이노센트에서 이 아까 영화를 사랑한다는 그 남매가 이 미국인 매튜를 만나서 파리에 대해서 막 노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찬양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파리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다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 파리의 거리라는 노래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는 샹젤리제 거리 그 거리에서
시인과 화가 예술가들의 세네 강가에서 파리의 연인 오드리 헵번 이렇게 외쳐 봉슈 파리. 누구나 마법에 걸리는 도시, 사랑에 빠지는 도시 파리.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 아름다운 연인, 둘만의 사랑 속삭이던 곳, 영원히 남을 그 순간. Saint-Germain-des-Prés, Montparnasse, Quartier-Latin, 마레. 파리의 풍경 사랑하니 황홀해지는 파리의 거리. 누구나 마법에 걸리는 도시, 사랑에 빠지는 도시 파리.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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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네, 뮤지컬 홀리 이노센트 가운데 파리의 거리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뮤지컬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홀리 이노센트가 그래도 제가 어른들 원작이라고 그랬나요? 여튼 그렇게 소개했던 작품이라면 완전히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번 작품은 어린이 문학을 가지고 만든 그렇지만 제가 공연 봤을 땐 어른들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그런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긴긴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뿔소와 펭귄이 나오는 그 긴긴 밤이요. 네, 그 아마 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아실 텐데 루리 작가의 긴긴 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에서 대상 수상한 작품이고요. 2021년에 예스24의 올해의 책, 2021년 교보문고의 올해의 책, 그리고 2021년 독일 뮌헨 아동 도서관에서 화이트 레이븐서에 선정된 도서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뭐 제가 정확히 그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은 누적 판매 50만 부를 넘긴 네. 네, 이런 책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책 긴긴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모르시는 분들은 제 줄거리 들으셔도 좋지만 간단하게 사서 보시면 책의 사파랑 너무 이뻐요. 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노든이라는 흰바위 코뿔소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예. 이 노든은 아프리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코뿔소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어나가는 코뿔소인데 뭐 주변에 친구를 잃기도 하고 본인이 다치기도 하고 이 코뿔소의 뿔이 잘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는 그런 코뿔소인데 이 코뿔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 여러분들 그 남극에 있는 펭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프리카 펭귄이라고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되게 굉장히 귀여운 펭귄이에요. 이 뮤지컬 작품에서는 공연 오프닝 하자마자 이 펭귄이 공연의 시작을 여는데 사실 그 책은 내용은 펭귄은 처음에 알로 등장을 해요. 이제 알인데 얼룩이 있는 알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알인데 이 알을 윈보와 치쿠라는 다른 그 수컷 펭귄들에 의해서 품어지게 돼요. 버려진 알이니까. 그러다가 인간들이 벌인 전쟁 때문에 이 치쿠와 윈보 중에 윈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치쿠 혼자서 이 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명적으로 이 펭귄 치쿠, 이 알을 품고 있는 펭귄 치쿠와 아까 말씀드렸던 코뿔소 노든이 만나요. 그런 뒤에 또 치쿠가 또 안타깝게 그들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 노든 품에서 이 깨어난 알에서 깨어난 아프리카 펭귄 이 둘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한 그 굉장히 작은 펭귄과 나이가 들고 몸이 성하지 않은 코뿔소 노든 이렇게 둘만 남게 되고 이들이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펭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다를 향해서 걷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이 작품 하는 배우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코뿔소와 펭귄의 로드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뭔가 귀여운 듯도 하지만 또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작품 같네요. 예, 그 아동문학상에서 상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어른들이 읽고 또 그리고 공연도 봐야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사람마다 공연 보고 각자 느끼는 점이 다를 텐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작품 보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간이 제일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이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저 공연에 나오는 코뿔소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목이 긴긴 밤인데 이제 극중 그 코뿔소 노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를 향해서 이 어린 펭귄 때문에 걸어가요. 그러면서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시련이 막 다가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긴긴 밤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긴긴 밤을 끝내 이겨내면서 펭귄을 지키거든요. 어쩌면은 이 작품은 지금 이제 긴긴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좀 외쳐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공연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대표님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 F예요. 이거 안 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연. 네. 저기 이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이랑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갖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배우들도 이 작품에 너무 큰 감동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봤었던 책을 읽었었던 대본을 읽었었던 연습을 했었던 장면을 얘기하면서 그 감정이 저한테 막 느껴질 정도로 막 한껏 여기 푹 빠져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연하고 나면 눈물이 너무 나서 그 눈이 부어 있어요. 근데 네. 웬만하면 어떤 씬에서만 잠깐 울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하염없이 울어갖고 그때 저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눈물이 부어서 붓기가 다 안 빠진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런 작품은 MD 이제 그 상품으로 굿즈로 손수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손수건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슬프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슬픈데. 그래서 슬픈데 이거 치트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너무 이뻐 보이는 동물이 안타까운 상황이 돼요. 이거 어떻게 안 웁니까? 근데 공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알을 품고 있는 이 수컷 펭귄들의 모습도 굉장히 귀엽고 이 주인공 어린 펭귄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그 누구를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거든요. 이게 너무 또 귀여워요. 근데 이렇게 너무 귀여우면 더 슬퍼요. 그냥 슬퍼요. 예. 슬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저희가 가서 느껴보도록 하죠. 안구 건조증 가서 보십시오. 예, 눈물 알겠습니다. 납니다. 예.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